자, 이제부터 슬슬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CSS의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여기서 박스라고 하는 거는 div, 영역 관련 태그, 혹은 p, h1부터 h6까지 이런 식으로 문단을 이루는 요소를 뜻해요. 자, 얘네들은 크기하고 여백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속성들을 박스 모델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은 크기 지정하는 속성. 우리가 영역을 나누는 태그를 만드는 것까지가 지금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 내용을 처리하고 나면 이제 크기를 설정할 수 있게 돼요. 크기를 설정한 다음에는 배치를 하는 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영역, 그 다음에 크기, 그리고 배치. 이런 플로우로 넘어가요. 자, CSS 관점에서 HTML 태그는 블록 레벨, 인라인 레벨, 대체 요소 이렇게 있어요. 블록 레벨은 문단을 구성하는 형태예요. 같은 태그 연속으로 쓸 때 줄바꿈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블록 레벨이고요. 인라인은 문장, 연속해서 쓸 때 줄바꿈 없이 표시되는 애들. 대체 요소는 이미지나 입력 요소 등 텍스트가 아닌 다른 형태로 표시되는 애들인데, 크게 봤을 때 대체 요소도 인라인 레벨에 속해요. 박스람은 블록 레벨 요소를 뜻한다. 이미 앞에 시간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니까 간략하게 얘기했고요. 자, 박스의 크기를 구성하는 기본 속성, width, height, border, padding. 자, width는 가로 폭이고요. height는 세로 높이예요. 내용 영역. border는 박스 테두리. padding은 테두리와 내용 사이의 여백이에요. width, height는 픽셀 단위나 퍼센트 단위 값 줄 수 있고요. border는 굵기, 종류, 색상. 패딩은 여백 크기에 대한 픽셀 단위. 자, 이미 한 번 이상 앞에 예제에서 사용해 봤던 속성들입니다. 자, div 태그를 우리가 처음에 사용했을 때 몇 번 제가 ppt에다가 그 특성을 적어놨었는데, 넓이는 자신이 속한 부모를 가득 채워요. 부모라고 하는 건 HTML 태그가 중첩됐을 때 자기를 포함하는 태그예요. 만약에 어떤 태그가 있다. 근데 자기를 포함하는 게 바디 태그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 div 태그는 브라우저의 가로 폭을 가득 채웁니다. 높이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만큼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없다면 높이도 0입니다. 자, 테두리, 굵기, 종류, 색상 이렇게 지정하고요. 종류는 논, 투명, 솔리드는 직선, 다티드는 점선, 대쉬드는 끊긴 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더, 자, 굵기는 5픽셀이고 종류는 다티드, 점선이고 컬러는 레드.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div 태그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이렇게 직선으로 테두리가 쳐지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위랑 아래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만 테두리를 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보더 탑, 보더 레프트, 보더 보통, 보더 라이트 이렇게 위치별로 속성이 있어요. 지금 이 보더는 굵기, 종류, 색상을 한꺼번에 표시하는 건데 속성에 따라서 보더 위드스, 보더 컬러, 보더 스타일 이렇게 따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결합할 수도 있거든요. 보더 탑 위드스, 보더 탑 컬러, 보더 탑 스타일. 보더 레프트 위드스, 보더 레프트 컬러, 보더 레프트 스타일.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는 안 써봤어요. 속성에 따라서도 이것도 안 써봤어요. 그냥 웬만하면은 이거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그냥 위치에 따라 사용.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지 속성에 따라서 세부 지정하는 것까지는 잘 안 들어가요.
자, 패딩은 div 태그가 있을 때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때 테두리를 치면은 테두리는 바깥으로 형성이 돼요. 이때 이 테두리와 width, height 영역 사이의 공간, 이 크기를 패딩이라고 해요. 자, 값을 하나만 부여하면 상하좌우 모두 같은 값이에요. 전부 다 10픽셀이 되는 거죠. 값을 두 개로 지정하면은 첫 번째 값은 상하, 두 번째 값은 좌우가 되고요. 네 개를 부여하면은 일단 위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탑, 라이트, 보톰, 레프트가 됩니다. 특정 한 위치만 부여하고 싶다. 그러면 보더 레프트, 패딩 레프트, 패딩 라이트, 패딩 탑, 패딩 보톰. 이렇게 원하는 위치만 따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바디 태그한테 기본 글자 크기 24픽셀, 라인 웨이트 150, 폰트 웨이트 볼드 이렇게 지정했어요. 요게 거의 모든 태그, 모든 예제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예제가 실행됐을 때 기본 크기를 좀 크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작으니까. 요게 없어버리면 이렇게 조그매지니까. 지금 브라우저 화면 크기를 100%로 해놓으면 요만해지거든요. 그럼 확인하기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이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요것도 빔 프로젝트에서 표시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저는 화면 크기를 200%를 확대시켜 놓은 거고요. 자, 보면은 여기 박스 ID 값으로 박스 1, 2, 3가 되어 있어요. 박스 1은 빨간색, 박스 2는 초록색, 박스 3는 파란색인데 박스 2가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록색 박스가 아예 안 보이죠. 내용이 없으면 높이 값이 없습니다. 자, 교환에 없는 특성 하나 소개할게요. 자, 박스를 1, 2, 3, 4로 했어요. 그냥 자라자. 그냥 자라. 용 쓴다, 용 써. 자, 바디 태그의 글자 크기 기본적으로 잡아주고요. 자, div 태그에 width, height를 부여합니다. 그럼 모든 div가 가로 400에 높이 250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사이즈를 갖기 시작을 해요. 요게 br 태그는 줄바꿈 태그라 그랬죠. br 태그가 없으면 엔터키를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요. 근데 요 사이에 br 태그를 하나씩 넣어주면은 여기서 한 번씩 엔터키를 친 거니까 빈 줄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사이를 좀 띄워 놓으려고 그랬어요. 뭐야, 왜 자꾸 일로 가서 붙어. 자, 이제 박스 1은 비교 대상으로 놔두고요. 박스 2한테 테두리를 줍니다. 테두리를 주면은 박스 안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박스 바깥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박스 크기가 커지겠죠. 바깥으로 형성이 돼요, 테두리는. 패딩 25. 지금 여기 파란색 보면은 글씨가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근데 가장자리 안쪽으로 여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25픽셀만큼 여유 공간이 생기죠. 하지만 여기 여유 공간이 지금 25픽셀이 생겨도
기본적인 위드스 헤이트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패딩 준 만큼 박스가 커지는 거죠. 자, 지금 얘는 상하 좌우 다 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넓이는 50이 커진 거예요. 높이도 50이 커진 거예요. 위아래 다 먹잖아요. 박스가 있을 때 위쪽으로 25, 아래쪽으로 25가 들어가는 거니까 박스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위아래 합하니까 50만큼 커진 거예요. 좌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더하고 패딩을 같이 주면은 그만큼 더 커집니다. 그쵸? 이게 원본이야. 테도리치만큼 커졌죠? 패딩 준 만큼 커졌죠? 근데 보더하고 패딩을 같이 주면 그만큼 더 커지죠. 자, 그러니까 박스의 크기는 지금까지 봤던 속성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져요. 테두리하고 여백은 내용 영역의 크기 바깥으로 형성이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넓이는 보더 레프트 더하기 패딩 레프트 더하기 위드스 더하기 패딩 라이트 더하기 보더 라이트가 실제 가로 넓이다. 세로 높이는 보더 탑 더하기 패딩 탑 더하기 헤이트 더하기 패딩 보통 더하기 보더 보통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박스의 크기에 관여하는 속성이다. 위드스와 헤이트로 내용 영역의 크기를 잡아주면 여백을 부여하건 테두리를 부여하건 밖으로 점점 몸집을 불려나가요. 이게 기본 특성이야. 자, 근데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기본값이 컨텐츠 박스거든요. 기본값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값이 컨텐츠 박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보더와 패딩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위드스 헤이트 영역 밖으로 설정이 돼요. 근데 요 값을 보더 박스라고 해버리면은 보더하고 패딩이 내용의 안쪽으로 위드스와 헤이트를 갉아먹으면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었던 예제의 의미는 보더하고 패딩 함부로 쓰면은 박스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계산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div 태그에다 맨 마지막에 넣으라고 표기해놨죠?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라고 하면은 보더랑 패딩이 안쪽으로 갉아먹으면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애들의 크기가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를 항상 써요. 웬만해서는. 이게 계산하기가 더 쉽거든요. CSS 처음 시작했을 때 얘기했지만 CSS 실습은 뭔가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속성 값들을 계속 넣었다 뺐다 값을 바꿔가면서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험을 해갖고 그 결과를 캐치하셔야 돼요. 이게 다 이 작동 방식들을 내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걸 여러 개를 합쳐서 화면을 배치를 구성할 수 있다고요. 이게 그냥 수업 내용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직접 해보면은 난이도가 진짜 천지 차이예요. 자바 했을 때 겪었었던 그 난이도 차이보다 더 크게 다가와요, CSS. 그러니까 뭔가 컨텐츠 코드를 꼭 한 줄씩 넣어가면서 하시고요. 중간에 제가 맨 마지막에 넣으라고 한 거는 진짜 마지막에 넣으세요. 그래야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이니까. 자, 요거 두 개 실습하시면 제가 봐서는 오전에 한 30분 정도 시간 남을 것 같거든요. 오전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게요.